네,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에 대한 짤막한 역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갈릴레이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지동설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망원경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술하고 과학의 이 상보관계가 원래 기술이 발달하면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이유가 특허제도 때문인데,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빨리 특허제도를 만들었는지 정말 몰랐네요. 1624년에 발명가에게 발명품에 대한 독점 권한을 21년간 보장하는 특허제도를 영국 의회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1624년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발명가나 기술자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특허권을 갖지 못하도록 어떤 발명을 개인이 갖도록 했다가 그게 좀 글로벌화 되면서 좀 복잡하니까 한국은 회사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나라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에, 특허 제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미국이 그 의견을 바꿨죠. 회사도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바꾼 지가 뭐 한 10년 됐을려나요? 제가 이제 특허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읽었었죠. 특허에 관한 책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 80권 봤을 거예요, 제가. 특허에 관한 책만. 그래서 그런 과학과 기술의 상보성 같은 것이 잘 나와 있고, 이 갈릴레이가 당시 재판 때 70세였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하고 사제들 앞에서 결국에는 자기 오류를 인정하며 이단적 사상을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래는 지구도 돈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게 뭐 썰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 그것도 썰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일본인 학자가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제국주의의 지배를 더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루머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두 권의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호모 루덴스를 다시 이렇게 붐을 만들 것이다. 호모 루덴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편 이어령 선생은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오히려 열릴 것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어떤 그 원시적인 지혜가 있었다면은 마치 그 원시 공산주의가 출발한 것처럼,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리고 이제 완벽히 이제 성숙한 또 공산주의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확 이렇게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처럼 원시적인 지혜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식의 시대, 정보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로 이렇게 발달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의 시대에서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 그 ABC 그 산업이라고 있잖아요. 블록체인,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고가 가능한 이제 AGI가 출현하게 되면은 진정한 이제 하나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지혜의 시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지혜 시대에서 성숙한 지혜 시대로 가는 건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떤 영적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했다고, 제가 그 화이트 샤먼이라고 대단한 어떤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원시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고대인들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더 영리해졌다라는, 뚝 떨어졌다 이렇게 영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락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효령 선생은 날치형 인간이 필요하다. 날치형 인간이 성공한다. 날치. 바닷속을 헤엄치다가도 수면을 박차고 올라와서 하늘을 날기도 하고 또 바다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인재가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인재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역과 영역 간의 그 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 자체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고, 이제 그 시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이 어려운 시대에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가 아마 한 3, 40년은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협업조차 필요 없는, 인간은 완전히 굉장히 행복한 피플주 인간 동물원에서 호모 루덴스를 즐기면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3,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효령 선생이 얘기하는 생명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그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호모 루덴스 시대 이전 단계, 중간 단계 정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생명자본주의, 복잡한 생명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인간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게 이제 하나의 과도기고, 더 완벽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생명자본주의 시대도 끝나고 호모루덴스 시대로 확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자본주의 이렇게 가는 거고, 호모루덴스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확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같이 출발을 하는 건데, 이 바이오하고 어떤 즐기는 문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문화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쨌건 같이 가는데, 장기적으로는 바이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유망한데 장기적으로는 문화가 더 유망하죠. 바이오가 뭐 한 20년, 30년 동안은 굉장히 유망한 분야죠. 상징적으로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 심장을 하면은요, 뭔가 기계적으로 피를 돌리는 그런 심장을 상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탈 르비르, 쏘리, 죄송해요. 탈 드비르 교수가 만든 인공심장이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텔아비브 대학의 드비르 교수. 근데 이 심장은 기계적인 심장이 아니에요. 토끼 심장 크기인데, 심실, 심방, 이런 것들을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서 작은 심장을 만들었는데,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배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근육세포인 심근세포, 혈관이 될 세포 등으로 자라는데, 이게 그러니까 심장 모양을 완벽하게 지금 만드는 데까지는, 이제 그것도 살아있는 세포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 이제 성공을 못한 게 이거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최초의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근육세포를 이제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현재 이제 그 단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은 세포로 똑같은 구조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최초에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그 생체 전기를 이용해서 이 심장이 뛰게 하는 부분,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장이 스스로 혈액을 뿜어내는 능력을 갖추도록 연구 중이라는 것이죠. 성공할까요? 당연히 성공하죠. 시간 문제죠.
그다음에 우리 또 포스텍 또 빠지지 않는 한국의 포스텍에서도 말미잘의 단백질로 말미잘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인공 코와 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왜 말미잘일까요? 한번 볼까요? 말미잘의 그 단백질이 말미잘이 몸을 굉장히 10배까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실크 단백질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실크 단백질을 이제 말미잘로부터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제조업 쪽에서는 그 재료가 싸냐 비싸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미잘은 이제 비교적 싼 생명체에서부터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3D 프린터로 쌓아 올려서 신체 부위를 만들어 냈는데 누에고치 중요한 거 누에고치의 실크 단백질보다 탄성이 4배가 더 높다. 그리고 우리 인체 세포하고 연골이나 뼈 등 다양한 세포와의 부작용이 훨씬 적다.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좋은 연구라고 볼 수 있죠. 탄성이 좋고 부작용이 인체 세포의 부작용이 적은 말미잘 실크 단백질로 만든 인공신체 포스텍 포항공대의 차영준, 조동우 교수팀에서 만들었네요. 어쨌건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 이효령 선생의 그 인터뷰하고 또 연결되는 과학 소식이라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